지금 이 그림은 지난 1950년도에서 이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의 지금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2015년 이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에 대한 변화이고 미래 2100년까지를 보니까 하나의 기후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옵니다. 자, 이제 미래 기후는 바로 자연이 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자연의 그 어떤 힘보다도 10배 이상 지금 이미 강력하게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에 나왔던 IPCC 6차 보고서의 지금 결과인데, 이 IPCC는 유엔의 각 나라의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서 5년 내지 7년 동안 이루어졌던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1990년도에 1차 보고서가 나왔고, 바로 2021년도에 6차 보고서가 나왔고, 바로 6차 보고서의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드냐에 따라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틀려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미래의 기후가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IPCC 6차 보고서의 미래 시나리오를 SSP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SSP 시나리오 가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배출하겠죠. 그 다음 인구당 서비스,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배출하겠죠. 그 다음 서비스당 에너지, 이건 산업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영국처럼 금융업으로 사는 나라들은 이 기후위기 대응이 좀 용이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이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 이 에너지당 CO2, 이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저기서 인구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CO2가 항등식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되죠. CO2,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과학기술의 용어인데, 바로 이것이 인구, 사회적인 거, 이런 경제적인 거, 산업의 구조, 에너지의 구조, 이런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다 바꿔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우리의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미래의 배출량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결정이 됩니다. 제일 먼저 SSP5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고 마음껏 태워서 경제 성장을 최고로 이제 밀어 올리는 경우에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5도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속한 집단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는, 바로 이런 각자 도생의 분열적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금세기 말에 4도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SSP2 시나리오를 우리가 중간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저거는 뭐와 가장 비슷하냐? 2015년에 유엔의 파리기후 협약에서 지구 평균 기온을 2도를 막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2도 상승을 이제 막기로 해갖고, 그 대부분의 나라가 이 파리기후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2도를 막기 위해서 각 나라가 앞으로 얼만큼 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걸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약속된 것들, 발표된 것들을 이제 모아갖고 그 다음 그 미래를 갖다가 다시 예측을 해보니까,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에서 막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2.5도 이상 3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SSP2 시나리오와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SSP1 시나리오가 바로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의미를 하는데, 이 SSP1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를 막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로 막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어요. 1.5도, 2도를 막을 때만이 우리에게 인류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인류는 이미 1.1도로 지금 상승시켰습니다. 만약 1.5도를 막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0.4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합니다.
체온이 정상보다 이게 1도 이상 높다. 그러면 어딘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기후 위기가 일어나요. 그렇다라고 해갖고 지구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파국적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체온도 정상보다 2도 이상 높게 되면 그때는 약 먹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정상보다 한 3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되게 되면 바로 문명의 붕괴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리기후 협약이 되었던 저 2도는 언제 그런 결정이 되었냐? 이 IPCC 5차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바로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파국적 위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았고, 그렇게 합의를 한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들, 외교관들이 모여서 바로 파리기후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14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나올 때 일부 기후과학자들이 2도 상승뿐만이 아니라 1.5도 상승도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1.5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2013년도에 5년 동안 연구 결과를 더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IPCC 특별총회를 다시 열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새로 모아진 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1.5도를 넘어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이때 결정이 되었던 것이고, 바로 저 1.5도를 막으려면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회의에서 결정이 났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하잖아요. 바로 이거는 이 2018년도 인천 송도에 있었던 IPCC 특별총회 그 합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1도냐, 1.5도냐, 2도냐, 저기에서 우리가 크기가 아니라 바로 저기 안에 담겨져 있는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만큼 더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만큼 더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